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최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처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6대 의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원 초기에 제천시민과 제천시 행정에서 견호와 직례를 이어주는 오작교 역할을 하리라 다짐하였지만 많은 고민을 지금 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회고를 끝에 맺은 결론은 제천시의 주인은 여기 계시는 시장님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아니고 처녀 공직자도 아니고 바로 제천 시민이기에 우리 공직자에게 주어진 막중한 역할과 사명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과 제천시 발전을 위한 치열한 논쟁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제천시가 추진하는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업 추진 동기 및 지역 여건 타당성. 두 번째,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재원 조달 방안. 세 번째, 사후 관리 운영비, 소요 판단 및 대책. 그리고 제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제천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시정발전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상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동기 및 지역 여건 타당성에 대하여 우리 시는 영상산업 선전을 위하여 그동안 꾸준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청풍영상위원회 운영,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등 많은 영상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세계 63개국 350개 영상위원회와 영상관계자가 모이는 세계영상위원회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제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국내의 영화, 영상 관계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청북도 최초로 영상문화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시는 영상문화 산업 기본 인프라와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있으며 청풍호반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도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중 충청북도에서는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류산업 선점을 위하여 2011년 4월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 12월경 제천시장님께서 예산 확보차 기재부에 방문 시 충청북도에서 창작 클러스터 사업이 신청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전제하에 관련 조항부처에 적극 활동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에 최종 국비가 확보되어서 충청북도에서는 3억 원의 예산으로 국비 1억 5천, 도비 1억 5천을 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충북도 내 3개 시군 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영상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던 제천시로 선정하여 2012년 12월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용역을 할 당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순위가 청주시 권역에 나왔지만 청주권은 미온적인데 반해 제천시는 미래 전략 사업인 영상 콘텐츠 크러 사업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문화관광연구원이 제천 방문 시 제천 설치에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였고 이에 제천시 건립에 많은 공감을 갖고 최종 제천시로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사업 추진 세부 내용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사업 대상지는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KBS 촬영장 부지입니다. 사업 구매는 부지 92,416평방미터에 건축 7,804평방미터 규모이며 주요 시설로는 독립된 창작 집필시설, 교육 및 연구 지원시설, 연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원으로 국비 116원, 지방비 116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실정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충청북도에서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동충청북도에서 2010년 2월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권리성 타당 연구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서 2012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억 7천만 원의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10일까지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KBS 촬영장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으로 충청북도에 승인된 것을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시기에 사전 환경성 재해 교통영향 평가 용역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과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부의매입과 2013년도 7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0월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235억으로 국비 116억, 지방비 116억으로서 지방비는 도비 36억, 시비 80억으로 3개년 계획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역비 1억 3천 정도는 관광지 지정 변경 용역과 사정 환경성 용역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추경에, 토지 매입비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후관리 운영비 소요 판단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 관리 운영비는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홍보 및 마케팅비, 자본비, 예비비 등 연간 총 2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는 총 6명의 연간 4억 원이며 경상비는 연간 1억 13억 1천만 원 비용이 제시됐습니다.
사업비는 창작자 지원, 인력 양성, 지역 문화 지원 등 연간 6억 원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비는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 연간 9천만 원입니다. 자본비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및 관련 자산 취득 등 연간 1억 5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실효성을 위한 경제성 및 재무 분석을 위한 무형가치평가법을 이용되는 CVM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결과 BC가 1.978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운영비로 제시된 25억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이나 용역시 BC 분석이 높아 다수 여유있게 측정을 했다는 용역 수행자로부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뛰어난 것으로 자연치유 도시 브랜드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상에 선정되는 등 브랜드 가치가 부상하고 있으며 제천이 명실공히 영상의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 사업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성공한다면 첫째로 한류를 이끌어갈 콘텐츠 창작 및 인력 육성으로 창작 역량 강화와 둘째 한류 드라마, 영상 콘텐츠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한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고 셋째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관련으로 해서 지역의 브랜드가 강화된다 하겠습니다. 넷째 SN 및 온라인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전략 사업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분석되었습니다.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위험 요소도 많겠지만 제천의 발전과 제천이 영상의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미래 전략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을 연구한 밑그림으로서 우리 시에 적합하도록 기본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면서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도 용역시 BC 분석이 높게 나타나 운영비 25억을 다소 여유있게 책정하였다는 용역 수행자 답변을 들은 바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시청 회의실에서 사무관 이상 설명회 때 최지영 책임연구원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작성 시에 연구원 임의대로 데이터를 이렇게 측정해도 되는지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용역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페이지 53페이지에 두 군데, 57페이지에 두 군데, 58페이지에 한 군데, 60페이지에 두 군데, 63페이지에 한 군데, 64페이지에 한 군데, 66페이지에 한 군데에 걸쳐서 총풍호를 총평호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책 342페이지를 비롯해 수많은 페이지에서도 총풍호를 총평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책 9페이지, 259페이지, 요약본 91페이지, 34페이지에는 청주시 청원군으로 표기하였는가 하면 요약본 291페이지는 청원군을 청원시로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본책 301페이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성에 당수산이 등장하는 등 용역사에서 과연 충북을 제천을 얼마나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 용역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역 보고서를 카피했는지 과연 이 용역 보고서가 3억짜리 결과물이 맞는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용역을 수행한 곳이 이제 충청북도에서
그런 용역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지적을 분명히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평호라는 것이 이래 보니까 요약본에 상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이 기재가 돼서 우리가 또 본문하고도 좀 대조를 해보니까 본문에는 이제 청풍호수로 돼 있는 게 요약본에는 청평호수로 이렇게 잘못 기재된 게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아마 요약본을 작성하면서 아마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지명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이런 거에 아마 소홀히 대해서 자기들 말로는 오타가 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청평호에 대해서 이런 영상 클러스터 용역은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였다고 사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연간 운영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 상당한 걸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또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그런 것을 산출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오타라 하기에는 너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어서 오타라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수긍이 안 갑니다. 운영비 문제는 나중에 보충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보충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시정 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어떤 회사인가 들어가 봤습니다. 회사가 잘 돼 있는데 우리 용역책임연구원이 최지영 책임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 입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사한 이후에 10개의 과제를 수행하셨는데 그 중에 3개가 한류 쪽의 과제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내 플랫폼을 통한 해외 수출 확대 방안 연구라는 과제를 수행하셨고요. 현재는 한류의 현황 및 미래 전략 연구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제출받은 이 자료가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뜨질 않더라고요. 물론 저의 작은 실수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 회사가 작년 2012년도에 60개 과제를 수행했고요. 또 예를 들면 의회 속기록처럼 이름을 치면 그 사람 과제를 수행한 게 다 뜨는데 최주영 박사기 이 우리 용역서 보고가 안 뜹니다. 혹시 제가 착각일 수 있지 모르나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담당 과에서는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보고서 목차에 개요, 사업 타당성 분석, 수요조사, 기본 구상, 건축 기본 계획, 관리 운영 계획, 경제 분석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만 왜 충북이어야 하는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충북이어야 하나? 신수도권 국토 중심 위치의 접근성 용이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애국가 다음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국토 중심의 위치 접근성 용입니다. 근자에는 우리나라가 반나절 생활권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년에 걸쳐서 드라마 총 36작, 영화 14작이 한류 인프라 타 시도에 비교해서 우위 선점을 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 50편 작품이 이걸 찍음으로 해서 타 시도보다 충북이 우위를 선점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왜 충북이어야 하나? 한류 인프라 타 시도와 비교 우위 선점, 제천 SBS 촬영장, 제천 KBS 촬영장, 신기전 세트장, 온단 세트장, 괴산 세트장 하나 첨가로 있습니다. 사실 KBS 촬영장을 철거 후에 이
우리가 안치려는 영상 클러스터가 들어갈 건데 이게 한류 인프라랍니다. 왜 충북이어야 하나? 차라리 제목을 왜 제천이어야 하나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었더라면 좀 더 본 의원이 이야기가 좀 빨랐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왜 충북이어야 하나? 미디어 산업과 연계된 자원이 한류 대표 작가가 김수현 씨, 김영현 씨, 나연수 씨가 있답니다. 글쎄 이분들이 과연 제천의 영상 클러스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도 되는 건지 본 의원 역시 이 대목도 이해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왜 충북이어야 하나? 참 이것도 너무 많이 써먹습니다. 청풍호가 있고 또 청풍호가 있고 의림지 청풍문화재 단지가 있다고 해서 우수한 자연적 조건이라고 명기를 해야 되는 건지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왜 충북이어야 하나?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방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기서 역부족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도 지방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업 유치, 공장 유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 시설이 서울, 경기, 인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과연 이런 용역 보고서가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에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억지로 판에 배별을 늘어놓는 페이지 수만 늘어놓는 부실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용역사에서 전문 창작자 202명, 예비 창작자 206명, 총 408명에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 결과를 PPT로 보시겠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클러스터 시설에 오면 이용 의향이 제천이 33.3%입니다. 청주가 40.2%, 수도권이 92.9%입니다. 다음. 여기를 보시면 이게 방금 말씀드린 408명에게 설문을 조사한 설문지입니다. 요거는 국민, 전국적으로 400명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지입니다. 여기를 읽어보시면 그러나 이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또 운영하기까지 하기 위한 투자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재원들로 예산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다. 아주 설문지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용역사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다음 페이지. 이 대상지 검토에서도 비고난을 보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청주, 기조성된 문화산업과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지역 청주, 시설 조성 예산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 청주. 모든 면에서 청주가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주가 1순위, 제천이 2순위입니다. 청원군이 3순위고요. 됐습니다. 단지 PPT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천은 청주에 이어 현격한 차이로 2순위입니다. 단지 제천시는 경치 좋고 드라마, 아까 PPT에서 보신 드라마 관련 시설이 있고 관광산업 및 시설 연계에만 긍정적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표 작가 부정 앞에 거요. 주요 문화시설 부정, 문화예술시설 및 산업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업 설명의 자료에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김수현, 김영현, 나연숙 같은 미디어 산업과 연계된 한류 대표 작가가 있다고 충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바, 우리는 지금 제천시 당위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김영현, 나연숙 작가가 제천 영상 클러스터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드라마 관련 시설에서 긍정적 점수를 받았는데 과연 SBS 촬영장, KBS 촬영장, 신기전 세트장 등이 드라마 관련 시설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지 드라마가 촬영했던 장소일 뿐입니다. 더욱이 근본 영상 클러스는 부지가 KBS 촬영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거에 좀 공감이 여러 가지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충청도에서 사업을 발주하면서 초기부터 꼭 제천에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청주권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청주권에 할 논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이제 온 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녹아져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지역도 이렇게 검토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제천시가 그동안에 영상의 도시로 상당한 한 10여 년 이상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의 도시로서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고 이 영상 산업이 아시다시피 미래 산업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판단하에 그런 우리가 그 당시에 도로부터도 이런 자꾸 청주권에 많은 시각을 가지고 이런 결과물에서 보듯이 이렇게 우리 제천의 영상으로서 국제음악영화제라든지 영상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영상위원회도 우리 제천이 영상위원회를 운영한 것을 도에서 영상위원회까지 만들려고 까지도 했던 것을 봐서 상당 부분 청주권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 나가다가 그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제천을 택하고 또 제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와 보니까 영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회가 돼서 초기에 곳곳이 나온 게 청주권에 많이 배겨져 있지만 결국 제천에 이제 타당성 제천으로 결론을 내주고 한 과정에서 이런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용역 1순위가 청주시 권역이었습니다. 맞죠? 네. 근데 답변서 내용에 우리 국장님 답변서 내용에 청주권이 비원적 태도 때문에 제천시로 결정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책 292페이지에 보면 입지여건 1순위로 나타난 청주시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소유한 청주시의 활용 반대로 조성이 어려워짐으로 결론이 났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 내용과 용역서의 보고 내용이 다른 거는 이 의에 대한 허위보호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허위보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제 장소를 아마 청원군도 청남대권도 좀 검토를 하고 청주시 아마 여초 제조창 거기서를 하려고 초기에 상당히 그걸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잘 맞지 않아서 제가 여기 미원 쪽이라 표현을 했지만 하여튼 깊은 속사정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속사정 모르는데 어떻든 연초 제조창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다 보니까 또 이 제천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했고 또 와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상당히 여건이 우리 청풍 국제음악영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돼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행국 공무원들이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설명대로 청주권의 미온적 태도 이꼴 청주시의 시설 활용 반대 같은 말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게 다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청주시가 이 영상 클러스터 사업이 정말로 훌륭한 사업 같으면, 미래지향적인 사업 같으면 과연 포기를 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임사님 PPT. 지금 PPT를 보시면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이 있습니다. 너무 흐려서 제가 이 경기창작센터, 이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창작공간, 여기도 역시 창작인데 여기 보면 요 PPT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부기관 운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기관 운영. 정부기관 운영으로. 근데 우리 제천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사업을 왜 굳이나 수행하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원체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예산이 우리가 현재 용역 보고서대로 250억을 투자한들 지금 국내 유사 단체와 비교하면 거의 구멍가게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장님의 그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창작 지원 시설이 주로 이제 수도권에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그 창작 지원 시설이 지금 서울권에 돼 있는데 그냥 창작 공간만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산까지 내려간다면 우리 제천에 이런 것을 연수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공간 이런 새로운 이런 것을 명소에다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중부권 일대 또 수도권에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우리 지역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영역 보고서 376페이지를 봐도요. 제9장 사업 추진 개입, 제2절 관리 및 운영 개입, 거기에 관리 및 운영 방향에 용역 보고서 자체에도 본 사업은 영상 콘텐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사업이므로 공공 부분에서 투자되는 국가적인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임, 이렇게 아주 명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 시정 질문을 드린 취지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 최소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에서 계속 이 하시겠다고 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키워드로 문화융성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내면서 이런 영상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영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부 기조의 신정책에 발빠르게 대치를 하면서 비록 기초단체지만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 영상위원회도 도 단위로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군 단위에서 영상위원회에서 충북을 대표하는 이런 영상위원회가 됐듯이 이런 사업도 이 인근의 영상사업이라는 게 우리 인근에 보면 없습니다. 강원도 쪽이나 여기 충남 보더라도 이런 영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떤 일면에 가장 특색 있고 다른 데 다 안 하는 사업도 이렇게 해물해서 이게 진짜 어떤 일면에 위험 요소는 사실 많이 있다 봅니다.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일면에 새로운 미래 성장 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해서 그런 걸로 판단을 해서 이게 하는 것이 전 적극 맞다고 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영상위원회나 뭐 우리가 축제나 모든 행사는 하다가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지어놓는 순간에 그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제천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건물이 몇 개 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기 잘 모르겠습니다. 예, 450개 동인데요. 이 450개 동에서 아마 우리 1년에 건물 유지 보수비도 예측컨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88 올림픽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근자에 몇 년간에 거쳐서 매년 수억씩 투자되고 있고요. 또 근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채택 시에 13년 된 노후 건물이라서 거의 40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청소년 수영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 건물 역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행사나 충풍 영상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차원이라고 해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본 사업 계획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하셨는지요? 또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사업 용역 발주한 것이 충청북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이 영상 산업에 대한 하나의 그 스케치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 계획 설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과 또 좋은 이런 거를 전부 반영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좋은 길이 있는가 이런 것도 전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시에서 용역한 게 아니고 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의 밑그림 그린 걸 참고 자료로 이렇게 우선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용역 시에 전혀 우리 제천시는 의견 개진을 한 적이 없나요? 예, 우리 유치하는 거 하고 여기에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에 했지 뭐가 전반적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나서가지고 주문한 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사업만 유치하려고 총 매진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쪽에 성격이 강하고요. 우리가 사실상 이 지금 국비 지원되는 돈이 152억이 지금 그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물론 기본적으로 영상 콘텐츠 사업으로 해서 전부 운영이 되겠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앞으로 이 제천이 청풍 지역이 특히 관광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저가의 숙박시설 이런 것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150억 이런 지금 큰 돈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된다면 지역 경제 내지 또 관광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 내용 중에요. 숙박 시설도 활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예. 본책 용역 보고서 385페이지에 보면 물론 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설립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는 명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창작 집필 시설이지 사실 주목적인 숙박은 아닙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제 창작 집필 시설을 이제 앞에 이제 놨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을 할 수 있는 연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숙박 시설도 병행을 해서 창작 하는 분들이 안 오면 연수 시설을 한다든지 또 관광객들 유인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생각하는 지금 여기 이제 이 용역 보고서에는 사실상 수익에 대한 큰 마인드 없이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수익성을 감안한 또 운영에 대한 최소화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본 사업이 성공한다면 가정하에요. 한류 효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고 드라마, 영화, 영상 콘텐츠 관련 지역 브랜드 강화라고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 부분에 아주 이렇게 지식이 좀 얇아서 아주 입체적으로 설명은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영상 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창출된다면 어쨌든 우리 제천 지역이 널리 알려지는 데는 아마 일조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나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나가면서 좀 더 그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효과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PPT. 넘어가고요. 예, PPT 우리나라 국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건데 드라마나 영화 제작 관련 시설 방문 경험이 있다가 18.3%고요. 없다가 81.8%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왜 굳이 자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냐고 재차 여쭙는데요. 이 국민 400명 설문조사 중에 1위가 우리나라 드라마와 영화 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 영상 플러트 시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가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3위가 국내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 15%입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가 왜 한류 문화가 뻗어나가는데 우리가 주역이 돼야 되는지, 또 우리 드라마, 영화 산업이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왜 재정도 열악한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제천시가 1위를 담당해야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아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류 하는데요. 주요 국가별 방송산업 시장 규모 및 시장 점유율입니다. 방송인 시장 규모가 2011년도에 우리 한국이 시장 점유율이 1.3%입니다. 2016년도에 예상치가 시장 점유율이 1.3%입니다. 영화산업 시장 규모 시장 점유율을 볼 것 같으면 2011년도에 아시아가 25.7, 우리 한국이 점유율이 2.1입니다. 16년도에 예상 시장 점유율이 2.2입니다. 우리끼리 맨날 모여서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한류해서 그렇지, 이 데이터를 보면 2016년도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국 2.2%입니다. 그럼 과연 한국 시장 2.2%에서 저기서 우리 제천 시장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인데요. 한류 산업을 사실 이 지자체가 끌고 가는 거는 사실 무리겠죠. 어떻든 이런 우리 지역으로서는 그런 국가에서 지금 신정부에서 영상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어떻든 한류 산업을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도 상당하게 지원과 또 이런 것들이 지속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류가 지자체 차원에서 전부 하기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든 정부에서 이런 영상 산업 또 이런 한류 산업 이런 것을 신정부에서 확산해가고 또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게 정책적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기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남들이 안 가는 길도 한번 가보고 또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도전하지 않고 우리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 정신과 이렇게 하나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산업이라든가 이 한류 쪽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한방 도시로 자리매김에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우리 국제음악 영화제 관계로 영상도시라는 호칭도 써먹고요. 작년에 국제 슬로시티 인증도 받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저희는 평생 학습도시로 꽤 활용을 했습니다. 또 여성 친화도시입니다. 우리 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건물 외벽에는 건강휴양도시, 성공경제도시, 근간에는 또 자연치유도시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에 해서 뭔가 우리에 맞는 우리 제천시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사업을 취사 선택해서 일거양득으로 사토끼, 집토끼 다 잡아야 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화점식으로 지금 너무 나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런 비유를 하면 좀 뭐랄까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맨날 저 쌀밥만 먹을 줄 어쩌습니까? 여러 가지 또 한 지역의 한 지자체가 그 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또 꼭 필요한 뭐 우리 평생 학습도시 정말 우리 저 제천 시민으로 봐서 그런 그 교육을 받고 이런 그 좋은 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뭐 지금 우리가 각종하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라서 물론 뭐 어느 한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하는 건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지까지 해온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 제천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장시간 지체된 관계로 관리 운영비 25억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요. 운영비 25억 나온 거. 그 용역 결과 또 전체 의견 간담회,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보고 때마다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시정질문 답변서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좀 더 좀 디테일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25억이라는 건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우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하나의 스케치한 걸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 계획이나 또 실제 세부적으로 사업하는 거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25억이라든지 뭐 12억이라든지 그 당시에 우리 소회실에서도 답변 받았듯이 과다하게 됐다 이런 정도에 하고 앞으로 이런 운영비 문제는 기본 설계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정확히 나왔을 때 그게 정확하게 해지 지금 이 숫자는 사실상 하나의 뭐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의 밑그림에서 포괄적으로 나온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요. 저 여러 가지 결과물 중에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에 사업 천짜리 저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저 자료가 의회에 넘어온지 결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에서 임의로 넘어온 겁니까? 의회 업무 보고에? 담당과에서 이제 국장님한테 결제 없이 그냥 넘어온 겁니까? 예, 결제 없었습니다. 그건 결제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마 의원님들이 운영비에 대한 지적이 좀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고 담당 부서에서 우리 시청이라든지 우리 보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나온 금액이지 그것도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억 정도 나온 것을 이렇게 얘기가 됐던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담당 국장이 결제도 없이 담당 과에서 임의로 어떤 공식도 아니고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의회에 넘기는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제 232억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을 앞으로 할 게 이제 232억이고 이거 추가로 더 들어갈 게 우리가 그 지역에 이제 우선 당장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부지 매입비가 거기 이제 공시지가로 한 14억 6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공시지가의 한 7, 80% 이상은 보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감정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게 최소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안에서 매입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관광지 시장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 용역을 아까 그 본문에서 말씀드린 그 관광지 시장 변경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변경 용역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교통력 재해영향 평가에 대해서 그게 한 1억 3천, 용역이 한 1억 3천 정도, 부지 매입비가 한 25억에서 30억, 그건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공시지가가 한 14억 6천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볼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그 시설비는 232억, 거기 안에서 이제 하고 나머지 별도로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부지 매입비와 용역비가 지금 우리 232억은요 사실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그죠? 물론 감리비, 용역비 다 들어갔는데 그 내부에 자산 취득비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면은 어떻게 지금 설계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설계 과업 줄 때 그 필요한 그 시설비 안에 그런 필요한 그 시설도 같이 이렇게 과제를 줘서 그 안에서 다 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묻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 미디어 센터가요. 거기 장비가 221개 품목의 파라본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회관에 마이크 16개를 사주는데도 2,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 클러스터가 그 장비도 무시할 수 없는 예상되는 추정된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을 해서 그걸 다 설계비에 넣어서 좀 해볼까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축비에 232억, 토지 매입비에 25억 내지 추정치지만 30억, 뭐 우리 장비라든가 그죠? 뭐 사무 직기 비품 해가지고 이 금액이 어느 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뭐 얼마가 될지는 현재 모르겠지만 그죠? 이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당한 그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지 않는가. 아무튼 하여튼 지금 생각으로는 그 232억 중에서 그 영상시설물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각종 그 설계에 담아서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은 조금 지나지만요. 본 시정 질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공통 분모가 있기에 국장님이 양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소관이니까요. 우리 금년에 제천시가 탁구부와 사격부를 창단하죠? 네. 예. 근데 본 의원 같으면 이왕이면 축구라든가 우리 축구 동호인이 많으니까 그죠? 우리가 하키가 메카의 고장인데 하키라든가 이런 구기 종목을 좀 팀을 창단하면 창단비 지원받고 선수 관리비가 뭐 2억 3억이면 된다 그러면 축구부를 했을 경우에는 10억 20억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큰 팀을 국장님 제가 그 답변을 받으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구기 종목이 조금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정 규모가 구기 종목은 최소한 1년에 30억 이상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 팀들은 1년에 3억이면 됩니다. 맞죠? 예,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바로 영상 크로스 사업이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구기 종목과 마찬가지로 매우 재정적으로 지난하다, 어렵다,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게 뭐 아시다시피 이게 지원이 사실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 우리 시비를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3년간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 들어가는 게 한 80억 정도 이제 이거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을 국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제천시를 봐서 손해가 되지 않는. 예, 국장님 시간 관계상 답변 내용은 제가 다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축제나 청풍 영상이라는 하다가 아니하면 되지만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거 우리가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방생명과학관이라든가 수상아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학습효과가 분명히 있었고요. 우리 시의 재정을 보면 우리 지금 하수관과 BTL 관리비 운영비 포함해서 당장 금년부터 30억 2천만 원을 매년 20년간 갚아야 합니다. 맞죠? 또 한방생명과학관도 향후 20년 동안 매년 8억 6,600만 원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이런 시에 재정적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는 계속 이 영상 폐소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문제는 연간 운영비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국비 116억, 도비 116억에서 도비 30%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연간 운영비가 지금 용역보고서에 25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25억이라는 돈이 어떤 개념인가 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제천시립도서관 인건비 포함해서 1년 예산 28억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가 인건비 포함해서 1년 예산이 4억 8천입니다. 우리 읍면 동사무소로 따지면 봉양읍사무소가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운영비가 15억입니다. 남현동이 8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22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5억에 연간 운영비가 문제다.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연구 용역팀에서 우리 수익성을 생각 않고 자기들 잣대로 우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본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수익성이 있는 그런 시설로 연구를 해서 그런 리스크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집행부가 하여튼 어차피 추진할 의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으신데 본 의원은 심히 염려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제 개인적인 극히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이 연간 운영비 25억은요. 다시 한번 또 저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 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311개입니다. 저희들 시의원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게 경로당 신축, 개축, 중축입니다. 연간 관리비 225억을 10년이 250억입니다. 이게 311개 경로당 40%에 해당되는 125개를 우리 당초 예산서대로 2억씩 책정한다면 40%에 해당되는 125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10개년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러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을 아주 편안하고 그런 복진 알찬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돈인데 우리 시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불과 몇십 명, 아까 표에도 보셨지만 그 몇십 명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200, 300억 근자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매년 25억을 투자해서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영상 클러스터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억은 지금 하나의 빅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나 이런 걸 하면서 앞으로 의회가 됐든 또 대시민이 됐든 전부 공청이나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갈 계획입니다.